일단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 고3 친구들은 이제 지금까지의 내신 성적 이제 정해졌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체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내가 모의고사에서 몇 등급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되었겠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그걸 일단 하나의 축으로 삼아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학교를 이제 내년에 목표로 하면 좋을 것인가를 어느 정도 윤곽을 이제 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너무 그 범위를 좁게 잡는 것보다는 최대한 넓게 잡아서 이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최대한 넓게 잡아서 이제 그 레인지 안에 있는 다양한 학교들을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 경험을 해가는 것이 이제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입 수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아투드 농구설 아카데미의 소송윤입니다. 오늘 저희가 촬영하는 이 시기가 고3 학생들이 시험을 막 끝낸 12월인데요. 지금 현재 논술을 이제 생각하려고 하는 예비 고3, 예비 고2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 논술 전형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논술 전형 A2에 대해서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과정을 설명을 해주실 나도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토스 아카데미에서 논술과 구술을 가르치고 있는 나도환 강사입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한 3가지 정도로 이 논술 전형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신다고 저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그 논술이 뭐 하는 시험인지부터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많은 학생들이 글쓰기 시험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뭐 절반은 맞는 말이고 절반은 좀 잘못된 얘기인 게 글쓰기 능력을 평가받는 시험은 아닙니다. 일단 물론 당연히 글을 써야 하는 만큼 글쓰기가 뭐 포함이 안 될 수는 없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단 이건 일종의 정답이 있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100% 순수한 자신의 생각을 쓰는 그런 글짓기의 형식이라기보다는 학교 측에서 제시문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래서 그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의도된 정답을 답안에 작성을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글을 써본 적이 없어요. 99%의 학생들이 글을 써본 적이 이 시기에는 없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 논술 시험의 본질은 글짓기보다는 텍스트 분석, 자료 분석, 그리고 학교 측의 의도 파악 이런 부분에 있다라고 일단 먼저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이 부분이 이 12월이나 겨울방학에 가장 많은 문의가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우리 학생이 아직 글을 써본 적이 없고 글을 너무 못 써요. 아니면 반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때 뭐 글짓기 상을 많이 받았던 친구인데 논술을 늦게 시작해도 되나요? 뭐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이 정말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해요. 일기조차 써본 적이 없어도 논술 준비하는 데는 별로 상관이 없다. 저는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논술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표들 중에 하나가 최저 등급과 내신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는지를 몰라서 학생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학교들 중에서 수능 최저 등급이 우선은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최저 등급이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뭐 4합 8부터 시작해서 뭐 낮게는 뭐 1합 3 뭐 이렇게까지 다양한 그런 최저 등급이 존재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 공식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두 과목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과목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교들은 국, 수, 영, 탐구 둘 중에 더 잘 본 거 하나 이 4개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자유도가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최저가 제일 높은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 수, 영, 탐구 둘 중에 더 잘 본 거 하나 이렇게 4개를 해서 8등급 안에 들어야 되는 거고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 수, 영, 탐 이 5개 중에 상위 3개를 선택해서 6등급 안에 들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올해 입시에 변경된 그런 사항이 충분히 학교들에서 발표가 이루어진 이후에 다시 영상을 제작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신인데 사실 내신은 저는 이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선생님 뭐 이거 내신이 좀 좋으면 유리한가요? 내신이 조금 안 좋은 편인데 많이 불리하진 않을까요? 뭐 이런 걱정 질문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아까 최저랑 마찬가지로 내신을 아예 안 보고 논술 100%로만 채점을 하는 학교들이 엄청 많고요. 일부 학교들은 내신을 반영하기는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제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신이 들어가는 학교들에서 여러분들이 내신 반영 비중이라고 예를 들어서 뭐 논술 70%에 내신 30%뭐 이렇게 해서 30%면 꽤 큰 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좀 걱정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거 볼 때 뭘 보셔야 되는 거냐면 30%가 들어가더라도 1등급과 5, 6등급에
실질적으로 점수 차이가 얼마만큼 나는지를 잘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마다 조금씩 그 점수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는 한데 막상 계산을 해보면 사실 1등급과 4, 5등급, 6등급까지 별반 점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 좀 드리고 싶어요.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내신이 안 들어간 학교들이 일단 많고, 내신이 들어가더라도 막상 점수로 환산해 보면 내신 등급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내신 때문에 논술을 준비 못할 일은 절대로 없다라고 일단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인문 논술을 다루고 있지만 영어 제시문이나 수학이 나오는 학과들이나 학교들이 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난이도라든지 어떻게 학생들이 준비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논술에 이제 부가적인 요소로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어라든지 아니면 수학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몇몇 학교가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영어 제시문부터 먼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영어 제시문은 크게 세 학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연세대학교는 모집 단위와 관계없이 모든 모집 단위에서 영어 제시문 하나 무조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 이제 영어 제시문이 하나가 나오는데 모집 단위가 인문 1 쪽이 있고 인문 2 쪽이 있어요. 그래서 인문 1 쪽을 지원하게 되었을 때 영어 제시문이 무조건 하나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한국 외대, 외대에서도 이제 크게 봤을 때 인문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 쪽이 있는데 인문 쪽을 지원하게 됐을 때 영어 제시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제시문이 반드시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난이도는 뭐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연세대 그리고 외대, 이게 각각 한 축이에요. 연세대는 영어 제시문 난이도가 꽤 어려운 편이고 외대는 쉬운 편이에요. 그리고 이화여대는 외대보다는 어렵지만 연세대보다는 할만하다. 그래서 한 중간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이것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수학이 나온 학교들을 다 일단 얘기를 해줄게요. 연세대학교 모든 모집 단위에서 수학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상경 쪽을 지원하게 되었을 때 수학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상경계 쪽을 지원하게 되었을 때 수학 문제가 나오고요. 경희대 사회계 쪽을 지원하게 되었을 때 수학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건국대, 상경 뭐 이렇게 이제 등등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수학이 포함되어 있는 학교다, 혹은 찐 수학은 아니더라도 어떤 간단한 계산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것도 이제 저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논술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게 되고 이제 지원할 학교가 대체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윤곽이 정해졌을 때 자기가 지원할 학교에 수학 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 수학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도 좀 더 자세히를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수학이 들어가 있냐 없냐만 일단은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들어가 있는 학교들 중에서도 수학이 진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는 또 개별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을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영상에서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자면 저희가 이 상경계열 학교들이랑 상경계열 난이도, 수학이나 영어에 대한 난이도에 대해서 찍어놓은 영상이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내년에도 새롭게 리뉴얼해서 또 촬영을 하겠지만, 그래서 상경계열의 지원을 좀 목표로 한다면 그 영상을 미리 보고 난이도가 어떤지, 그 학교별로 수학의 특징이 어떤지를 미리 살펴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점은 아무리 상경계열이라고 하더라도 수학만 잘해서는 합격을 할 수가 없고요. 꼭 인문 논술 안에 있는 수학이기 때문에 인문 논술을 꼭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 일단 간단하게 이제 첫 번째, 논술이 뭐 하는 시험인가? 글 짓는 시험 아니고 이제 내용 제대로 파악해서 이제 정답을 잘 보여주는 시험이다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제 뭐 최저 등급이나 내신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내신은 사실상 별 큰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최저 등급 같은 경우에는 국수, 영, 그 다음에 탐구 2과목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서 이제 잘 본 거 몇 개를 추려서 그 등급 안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논술 외에 영어 제시문이나 수학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이 대체로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 고3 친구들은 이제 지금까지의 내신 성적 이제 정해졌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체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내가 모의고사에서 몇 등급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되었겠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그걸 일단 하나의 축으로 삼아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학교를 이제 내년에 목표로 하면 좋을 것인가를 어느 정도 윤곽을 이제 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너무 그 범위를 좁게 잡는 것보다는 최대한 넓게 잡아서, 이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최대한 넓게 잡아서 이제 그 레인지 안에 있는 다양한 학교들을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 경험을 해가
것이 이제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12월 16일, 17일 요때 학원 설명회가 있어요. 이 설명회를 듣고 더 자세하게 논술 전형이 뭔지, 올해와 내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설명회가 듣고 싶으시거나 학원 수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상담 신청서를 통해 상담 문의를 해주셔도 되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실 여러분들이 내가 나의 지금 성적과 나의 이 모의고사 등급으로 어느 대학을 어떻게 준비를 좀 체계적으로 하면 좋을지 좀 감이 안 오는 친구들은 저희 학원에 논술 컨설팅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학생들의 내신과 학생의 이제 글쓰기를 직접 보고 그걸 토대로 어느 학교에 어떤 식으로 3학년을 보내서 수업을 준비를 해서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지에 대한 1년 커리에 대한 상담이 들어가는 컨설팅이니까 그거를 꼭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는 논술 전형을 왜 겨울방학에 시작을 해야 되고 예비 고3, 예비 고2 친구들이 겨울방학에 준비를 시작을 했을 때 어떤 효과를 낼 수 있고 저희 아토즈에서는 어떻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 또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